갑철수 퍼지어라 라는 내용인데요. 문재인 캠프에서 작성된 안철수 네거티브 문건이다. 국민의당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지원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우리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온갖 네거티브 공작의 진원지 컨트롤 타워를 찾아냈습니다. 그 진원지는 바로 문재인 선대위였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침으로 안철수 갑질, 부패, 프레임 공세를 강화하고 심지어 안철수 알고 보니까 갑철수, 부도덕, 금수저 협량 등을 집중 홍보하라고 문구까지 일선 선거 현장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밝혀졌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문 후보에 대해서 양념공장 사장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과연 그 문건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저희가 문건을 출력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외비라고 분류가 되어 있는 문건입니다. 대외비. 그러니까 밖으로 알려지면 곤란하다. 이 대외비 문건은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그리고 민주당의 캠프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이 됐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불안, 미흡, 갑질, 부패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라. 예컨대 40석, 연정, 협치 불안, 대통령감 미흡, 의혹과 갑질, 이런 키워드로 안철수 후보를 공세하라. 뭐 이런 매뉴얼 같습니다. 두 번째,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알지 못함이 작년 노령 보수층 지지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당의 공식 메시지, 의혹 검증 지속과 비공식 메시지, 안철수 알리기가 양분돼서 나갈 필요가 있다. SNS에 집중하라. 비공식적 메시지를 확산하라. 예문까지 나와 있는데요. 예문은 안철수 깨끗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갑철수다. 라는 예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 주체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 전략기획팀으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문건만 보면 민주당 내부의 문건이 맞는 것 같은데 문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 측의 주장 소개해드립니다. 실무자가 작성한 문건이다. 공식 보고된 문서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고요. 우상호 대표도 어느 캠프나 대개 우리 후보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키고 상대 후보의 장점이 뭔지 분석한다.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만들어 유포한 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네거티브 컨트롤 타워야말로 박지원 대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당의 김유정 대변인은 문 후보와 민주당은 의원이 119명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니 정작 문제가 터지니 실무자들에게 덮어 씌우는가 보기에도 민망하다. 지금 이게 논쟁거리인데 이게 공식 문건이냐 아니냐를 두고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 컬럼 공식 문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식 문건 같이 보입니다. 네, 이게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대외비라고 하고 내부 문건의 그 제목이 주간 정세 및 대응 방안입니다. 이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 데다가 이것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보내고 또 지역위원장한테 보냈다고 하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119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위원장, 지역구만 하더라도 230곳이 넘을 텐데 거기에 집단적으로 만약에 보냈다면은 이거는 작정하고 만든 문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반박하는 것은 이 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계일 일탈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문건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대충 넘어가는 그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예. 예, 사실은 저는 저 문건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캠프나 저거 안 하겠어요. 저런 거 다 있다. 예, 그럼 저 공개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인데 안타까운 거는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좀 더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이지 저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 저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심상정 의원에 대한 그 문자 폭탄 같은 또는 욕설 같은 거 아마 그분들도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되고 있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욕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블랙리스트가 뭡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차단하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좀 불필요한 논란 접어야죠. 예, 민주당에서 공식 문건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알려왔기 때문에 과연 공식 문건이냐 아니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저희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선 뉴스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과거 2005년 저서에서 돼지 흥분제로 성폭력을 조력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의 2005년 저서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가 출력을 좀 해봤습니다. 2005년에 쓴 나 돌아가고 싶다 내용 중인데요. 하숙집 룸메이트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을 지독하게 짝사랑하고 있었다. 그 여학생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며 흥분제를 구해달라고 했다. 우리 하숙집 동료들은 국리 끝에 구해주기로 했다. 결전의 날, 밤 12시가 되어서 돌아온 그는 오자마자 울고불고 난리였다. 얼굴은 핥힌 자욱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고 와이셔츠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다. 그리고요. 쓰러진 그 여학생을 여관까지 데리고 가긴 했는데 막상 옷을 벗기려 하니 깨어나서 핥히고 물어뜯어 실패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흥분제가 진짜였다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친구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시골에서 돼지 교배를 시킬 때 먹이는 흥분제인데 사람에게도 듣는다고 하더라. 안 듣던가.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장남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에 비로소 알았다. 마지막에 잘못이 됐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술한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당시 작가가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홍 후보에게 재미난 에피소드를 물었고 홍 후보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한 것뿐이다. 후보도 책 말미에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했고 이미 옛날 일이다. 예. 지금 그 성폭력 논란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본인이 자서전에 직접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했고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저거는 뭐 강간에 대한 뭐 조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논란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어떤 취지로 이게 다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나왔으면 어저께 설거지처럼 좀 더 선명하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식으로 얼버무릴 게 아니라 선명하게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성폭력 조력 논란에 대해서 과연 홍 후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더 많은데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